네, 박영주 후보는 저희가 잠깐 입사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요. 방식은 다들 익숙하시죠. 6 후보가 차례로 다른 후보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7분씩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초 초과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질문은 2분 이상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식 공격성 발언이나 일방적인 비방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분 차 쓰는 김두관 후보만 쓰셨으니까 나머지 후보분들은 다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남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한 3년 하시면서 국정 전반을 이렇게 주도를 하셨는데 그때 총리 시절에 이렇게 주택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성남공항은 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서 롯데호텔을 지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왜 그걸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20만 호 정도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실행 가능하고 안보에 허점이 없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서울공항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입니다. 그런데 경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대통령 전용기 운영만을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호상에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포공항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우리가 모두가 많은 주택의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지을 것인지 장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소세는 이제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만 쓰게 돼 있는 목적세인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을 할 텐데 얼마 전에 MBC 뉴스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지연 임대주택에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사는 방에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전체 300세대를 지었는데 246세대 청년들이 사는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노인들이 사는 54세대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이 여름에 굉장히 어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보고를 받으실 텐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어제 발표한 기본주택도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네.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그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그 2016년에 정부가 지침으로 청년주택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 3월에 이제 노인주택도 같이 해라라고 지시가 왔는데 이제 그 이전에 지어진 게 문제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경기도 예산으로 일반 노인주택에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급해서 과거에 지어진 것도 다 하라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네. 실제 이제 2019년 7월에 정부에 노인들이 사시는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또 직접 좀 건의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노동자 후계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수원시가 2016년에 가장 먼저 해서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또 받았고 그 입법은 또 박강훈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은 고스란히 경기도로 가져간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경기도 공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경기도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성남시에서부터 제가 그 정책을 많이 해왔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확대 중이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유난히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뭐 우리 형님도 여동생 남동생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저희가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누가 했느냐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세균 후보께 좀 묻고 싶은데요. 최근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쟁점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음주운전이 옛날에는 상당히 그냥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그러므로 해서 일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그 벌을 주어서 근절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부터 철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되면서 먼저 우리 다른 후보들이 동료애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좀 비난받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본선 경쟁력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민의힘하고 철저히 훨씬 더 강도 높은 검증과 비판 이런 게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본선 토론이 본격적으로 두 번째인데 이걸 들고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저는 경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크게 섭섭하실 일은 아니다. 저는 감히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낙연 후보께도 좀 묻고 싶은데요. 지난 2006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참여정부는 좀 실패한 정권이고 양극화를 오히려 일으킨 그 가장 무능한 정부 이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이 유튜브 또 이렇게 카톡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을 자처하는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빈부 격차,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적한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2년 대선은 함께했지만 그 뒤로 분당이 됐고 그 분당의 불행한 상황에서 저는 야당에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7분을 잘 소화하셨고요.